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스타입니다. 네, 토요일로 접어드는 새벽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오늘 어젯밤부터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사실상 1차 랠리를 종료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해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당초에 한 73,000에서 최대 77,000까지 정도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봤었는데, 일단 7만, 이렇게 엑스텐션으로, 그래서 이제 73,000에서 최대 확장값으로 좀 더 가면 한 77,0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네, 여기였죠. 랠리가 일단 여기서 쐐기형 채널을 이탈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에 같은 게 결국 쐐기형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이제 쐐기형 채널을 마지막에 형성을 하면서 어젯밤에 이탈을 했고, 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는 요 가능성 때문에 제가 새벽에 긴급 공지를 해서 대부분의 포지션을 다 아침 한 8시, 7시쯤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쐐기형을 이탈했다. 그럼 통상적으로 과거의 사례에서도 쐐기형을 이탈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쐐기형을 이탈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를 한번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정확하게 보면 이때도 여기 2021년도입니다. 네, 이때도 이렇게 쐐기형을 마지막에 형성을 했었고, 쐐기형을 뭐 그림을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형성을 했었고, 잘 안 그려지네요. 했었고, 이탈하니까 내림폭이 한 618 정도, 내림폭에 618 정도 조정을 하고, 뭐 대충 그릴게요. 뭐 요 내림폭이 한 618, 한 61.8%, 한 65% 조정하고, 그대로 이제 하락이 계속 진행됐던 그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쐐기형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스타가 예상을 하는, 일단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보고 채널의 꼭대기까지 가면 한 77,000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었는데, 일단 이번 파스에서는 조금 미달되고, 아마도 요 크기만큼 올리고 누르고 올린 것처럼 크기도 흡사합니다. 굉장히 크기도요. 요때 뭐 이만큼 올린 거 그대로 복사해서 클론해서 이렇게 옮겨보면 크기도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한 정도의 흐름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 21년도에는 이제 하락폭이, 이 올림폭이 한 60%를 뺐었어요.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그때는. 이때 한번 비교해보면, 대충 한번 보면요. 한 60%, 50에서 한 60% 사이까지 내려왔었고, 근데 다만 이번에는 조금 그 ETF라는 강력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쨌든 이렇게 주봉상 의미 있는 그런 하락이 한번 나오면, 아직 뭐 주봉이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뭐 내일 모레 사이까지 해서 회복을 못하고 끝나버리면, 이제 필수 불가결하게 전체 요 실질적인 랠리가 시작됐던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창기에 태동하고 나서 이른바 민스키 모델, 하이먼 민스키 모델처럼 완전히 이제 죽었다가 이 전체 폭의 첫 번째 23.6%가 57,000입니다. 57,000. 57,000. 그래서 여기 요 사이 정도까지 한번 들어왔다 가지 않을까, 한 57,000.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57,000 수준까지, 57,000 해봐 여기서 만불이에요.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불 빼는 거 뭐 눈 깜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많게는 더 죽여버리려면 뭐 한 이 정도, 여기 지금 채널 가운데 라인 있잖아요. 가운데 라인. 가운데 라인 부분까지 해서 한 대략 한 52,000 여기까지도 왔다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번 더 가면 되니까 8만 불을 향해서 like this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충분히 저점 매수에 대한 이 비트코인들의 수요는 강력하니까요. 내려오면 충분한 매수세들이, 즉 ETF가 승인되고 4만 불 얼라운드에서 샀던 세력들이 레버리지 포함하면 이미 곱하기 1짜리 산 사람도 한 70%, 80% 수익이잖아요. 거의 한 80% 수익권이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토큰, 레버리지 ETF를 산 사람들은 곱하기 2니까 뭐 거의 150%에서 200%, 150에서 한 160%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차익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기관은 영원히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은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 주인들이 팔아달라고 하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 계좌 주인들이 아이고 야 4만 불에 산 거 얼른 일단 팔고 다시 사자 이런 이른바 쏠림 현상 밴드웨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하락이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하지만 패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수요로 보나 한번 내려와 주면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오면서 옥석을 가린 일부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우려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이 김치 프리미엄이 좀 어마어마하게 강하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이제 왼쪽을 달러 차트로 두고 오른쪽을 비트코인 원화 차트로 보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어 BTC 요거죠. 지금 이제 현재 8%대의 김치 프리미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하락을 원화 거래소만 보시는 분들은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죠. 원화는 또 이렇게 차트도 좀 짝배기로 그려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원화 거래소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 8% 육박을 하다가 나중에 조정장으로 이어지면 투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투매가.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통상적으로 8% 같은 것이 한 2% 수준대로 줄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훨씬 더 깊게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그래서 원화 거래소는 아마도 한 7천만 원 수준까지는 근처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7천만 원대. 달러 기준으로 한 5만 5천 불 뭐 정도 본다면 왜냐면 23.6%에서 딱 안 멈추고 언더슛이 좀 나오면 뭐 한 5만 5천 불 5K 수준을 본다면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나중에 한 2%대로 준다고 보면 오늘자 환율 기준으로 1330원 곱하기 만약에 5만 5천 불 그러면 7,300이죠. 뭐 플러스 김프 한 2%뭐 그러면 한 7,500 정도 되겠네. 대략 한 7,500 수준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하락이 아주 빠르지 않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막 이렇게 간 것처럼 하락이 처음에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 조정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요. 근데 패턴이 바뀌었다. 패턴이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뭐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주고 이런 그 무브먼트의 우상향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로 바뀌고 있는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빨리는 안 빠져요. 뭐 보통 이렇게 이제 채널 라인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거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뭐 옆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패턴이 좀 변했다는 건 분명히 조정장으로 돌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의 관점에서 트리거 포인트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선물 거래하고 이제 미결제 약정이 많은 거래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러면 이제 보통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를 형성을 해서 왜냐면 그 세력들이 보통 해서 거래를 할 때 뭐 당연히 여기 618 오면 또 64,600 오면 또 한번 찍고 또 이게 반등할 거고요. 그죠? 그러다가 또 여기 뭐 62,500 오면 또 찍고 뭐 이렇게 또 반등이 돼. 이런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을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비트가 이제 다 찍었나 보다 하고. 근데 알트 반등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조정장 가면 알트 중간중간에 결국은 그 반등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물리는 세력이 되지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포머를 형성된 결국은 고점 물리는 세력이 되지 알트 반등 안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한 57,000, 한 55,000, 좀 심하면 한 52,000 여기 왔을 때는 알트는 손을 대셔야 돼요. 이제는 고점에서 물리는 일만 남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직은 얘가요. 아직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죠. 이게 가운데 중자 중기 추세. 중기 추세마저 깼고 이른바 그러니까 처음에 단계별로 프로세싱을 보면 처음에 이 쇠기형을 깨면서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거꾸로 인버트해서 보면요 더 쉽게 보여요. 야 이거 드디어 올라가나 이게 겁나게 빠졌다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조정 상승 그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가운데 중자 추세 보면 요게 있죠. 요게 요거 조금 얘도 돌파 조정 상승이죠. 이제 이거 다시 뒤집으면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인버트 스케일을 원래로 돌리면 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이제 가장 긴 장기 추세선이 현재는 네 이제 현재 여기서는 요거 하나가 있죠, 여러분. 요거 이것도 안 맞네. 요거밖에 없네. 요거이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온다, 장기 추세선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대략 한 6만 불 초반이죠. 여기서 바운딩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을 계속 각도를 바꿀 거냐. 각도를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각도 있잖아요. 이런 각도, 가장 마지막의 각도.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비트코인 결국은 2레벨 근처까지 와야 5만 7천 6천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겠죠. 왔다 갔다. 2레벨 근처에 와야 다시 이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새로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포지션을 다 알트들 고점에서 나온 거 다 줄이고 5만 9천 이상이 깨져서 한 5만 7천 아래로 보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글로벌스타가 이 장기 추세를 볼 때 이때가 다 찍었다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 외쳤잖아요. 이제 매도를 외치고 이제 지금부터 조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제 의견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조정으로 이미 돌입했다. 이런 관점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리고 싶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얼른 탈출하셔가지고 나중에 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이 어떠신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결정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